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창익입니다. 총선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총선을 보는 눈입니다. 제대로 된 눈,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공천 갈등이 심각했던 것 같은데 좀 잦아드는 국면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바닥 안 왔습니다. 아, 바닥은 네, 안 왔습니까? 더 네. 많이 남았고 네. 잘린 사람들이 오히려 총선 끝나면 더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건 바닥이 없다 여기는. 총선 끝난 다음에 공천 끝난 다음에. 공천 끝난 다음에 공천 끝난 다음에. 네. 낙천된 사람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일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사람별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야말로 별 이슈 될 거가 아닌데 네. 불필요한 이슈가 됐고 이슈가 돼야 될 부분들이 이슈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분은 아예 낙천시켰다는 게 아니었고 네. 중성동구가 이른바 이 전략 지역구로 묶였어요. 홍익표 이제 삼선 의원이 서초로 넘어가면서 네. 그거는 시스템이 맞아야. 네. 저는 이재명 공천이 다 시스템 엉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역이 떠난 데는 이 전략 공천으로 묶는 게 맞습니다. 그거 시스템이고 그러면 이거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이 야 이거 내가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홍익표한테 물려줬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따져 들어가 보면은 꼭 의리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사실 여기 성동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구청장의 정원호 구청장인데 네네. 성동구를 완전 키워놓은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임종석 그 당시 의원의 비서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 후배고. 예, 임종석, 정원호, 홍익표 세 명이 키웠다 보면 되는데 네. 이 너무 잘 키워놔서 성동구가 너무 잘 키워서 이게 이 보수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구청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보수화가 돼버리니까 오세훈도 이기고 윤석열도 이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최근 이 선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그것도 10%씩 이겨버렸어요. 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또 그 총선 때까지 네. 이겼는데 그 이후에 두 번 졌다가 이 지자체 때 정원호가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구청장이 정원호만 이기는 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쉬운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럼 임종석은 100% 이길 수 있는 거냐? 자기가 언제입니까? 그 국회의원 한 데가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20년은 아니지만 10년은 그러니까,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보수화가 된 상태에서 운동권의 상징 임종석만이 이기는 곳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당과 조율을 해서 누구 더 이길 만한 사람을 데려와서 임종석, 홍익표, 정원호가 이겨주면 되는 거고 임종석 딴 데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서 사실은 대화가 안 되고 이 정면 승부한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무리한 정면 승부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송파가 가라 그랬잖아요. 네.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몇 개도 조정을 하고 어쨌든 중성동구는 다른 사람을 해서 그 세 분이 키웠으니까 세 분이 당선시켜도 되는 충분히 그렇게 타협 여지가 있었는데 정면 승부를 대체했다. 네. 이건 약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한이 감정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임 전 실장의 감정이 있다. 글 쓴 거 보니까 자기가 대선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까지 보니까 오지도 못하겠다는 것도 있고 전화도 안 왔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겹쳐서 감정적인 내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전화해야만 도와주는 겁니까? 같은 당인데 그건 좀 약간 의아한 대목 아닌가요? 뭐 그거 막 우리가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잘못 풀렸다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전략 공천한 사람은 전현희씨입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죠. 그러면 여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장관급 인사니까 친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문을 내치고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전현희 씨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싶기도 이 하고.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의 집권당이기 때문에 뭐 한두 네. 명도 아니고 그럼 총선 때 169석을 했는데 친문이 뭐 그때 한 뭐 7, 80명 안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에 진짜 떠오르는 사람은 윤건영 같은 사람은 단속공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저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으니까. 네, 거기가 진짜 친문이고. 네. 그러니까 임종석 씨를 친문에서 날렸던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대로 이 네. 지역구의 특성과 그리고 임종석이야 개인 브랜드가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윤건영이야 문재인 없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네. 임종석이야 문재인 때 비서실장 안 했어도 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임종석과의 갈등 문제는. 그래서 그 문재인 씨가 챙기는 사람들은 다 공천되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냐 뭐 어떠냐 사천이냐 이런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자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다, 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대표님은 바닥은 아직 멀었다. 아우 멀었죠. 왜? 뭔 까닭은 뭔가요? 왜냐하면은 그 시스템이면요 네. 누가 안 되고 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예를테면은 자 5선 안민석 의원이다 이거예요. 네. 안민석 의원은 왜 커트됐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선이니까 한 지역구 좋은 지역구에서 5번이나 했으니까 날린다.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날아갈 사람은 조정식 사무총장인데 조정식은 4선이죠. 4선인가요? 네. 뭐 어쨌든 거기도 좋은 지역구에서 4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시스템이 5선은 무조건 날리겠다 그러든지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이재명 쪽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흔히 언론에서는 친명으로 분류한 사람이었죠. 개파가 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네. 이재명 쪽을 어렸을 때 도왔던 사람이고 현역 의원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트린 집회를 제일 많이 왔던 사람이에요. 네네. 5선 의원 중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싸우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날아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날리는 사람들 봤을 때는 주로 수박에다 좀 약간 이미지 쓴 사람들. 네. 왜 저 윤석열하고 안 싸웠냐.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에 대해서도 동정론이 없는 게 1년만 동안 뭐 했냐, 그거는. 남들 싸울 때. 네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게 안민석 의원이거든요. 안민석 의원은 왜 자랐는지 전혀 몰라요, 이거 사업 자체를. 근데 안민석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죠, 또. 성명은 냈죠. 성명은 냈죠. 왜 자랐는지 알려달라. 네네. 내가 왜 희생했는지 알려달라. 네. 좀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럼 뉴스에 별로 다뤄지지 않아서. 속으로는 지금 끓고 있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네. 이를테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안민석 의원 뉴스는 적게 저는 나오고 이런 안민석 차이. 의원께 더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임종석 의원은 이슈가 될 게 없는 게 되고 있는 거고, 네. 그와 연동되니까, 뭐 저도 오늘 성명을 냈는데, 네.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나 촛불 집회 때 퇴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거 다 이 경선 탈락을 하는데 경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네. 가서 잘렸으면 내가 말을 안 해갔어요. 이를테면 한 번만 더 꼽아주시면. 관악을의 임세은 씨 같은 경우는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그 정태호 재선이죠 이번에 때 거의 동률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동률이면요 여성 신인 가산점 30% 때문에 거의 100% 이기는 상황이어서. 네. 저랑 한 달 전에 방송할 때도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냥 여행 가라.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네네. 근데 경선 없이 정태호를 단속 공천한 게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죠. 설명이 없다. 그리고 여성에 한해서는 네. 여성 신인에 한해서는 컷오프가 안 된다는 당원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듣기만 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이제 뭐 확인해봐야 될 대목이긴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는 겁니다. 이거 날려보니 그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둘이 경선 못 치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왜 굳이 경선 안 하고 컷오프 시켰는지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거기가 관악이었죠.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조금 모자라더라도 해줘야 되는 경선을 거죠. 붙였어야 된다. 근데 그와 그래서 유사한 임세현 씨가 좀 아쉬운 대목이다. 또 있는 게 부산 수성의 강윤경 변호사인데 네. 임세은만큼 퇴진 집회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네. 지난 총선 때 40대 저하고 동갑이 74년생인데 네. 40대로서 부산 수영이 가장 보수화된 지역거든요. 부산에서. 네네. 전봉민이라고 이제 이 부산에 이제 거부하고 붙어가지고 40% 이상을 득표를 해가지고 그 경쟁력을 보여줬네요. 지난 총선 때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떻게 된 게 전봉민을 장해찬이 이겨버렸어요. 네. 장해찬이 훨씬 쉬운 상대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거의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경선 없이 전혀 이 부산에서 활동하지 않은 이재명 측근 교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그냥 단속 공천으로 경선 없이. 그것도 별다른 설명은 없다. 없죠 전혀. 네.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최소한 제가 이 검토하는 부분들은 저랑 같이 퇴진 집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시스템이냐? 퇴진 집회 많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다 잘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건데.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경선 없이 잘린 얘기죠. 그냥 컷오프 당한 건데 컷오프 당했죠. 저 박영기 노무사 성남중원에 그냥 컷오프 당했어. 저 여기 우리 방송만 했던 김종욱 박사 바로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한 5명이 진짜 따져보니까 가장 많이 열심히 뛰었던 사람, 거기다 플러스 안민석까지 포함하면요. 퇴진운동 열심히 한 사람 다 잘려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설명해야죠. 네. 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세수능 세부대 얘기할 때 이거를 이재명 쪽 지지자들은 수박을 자르고 투쟁 야당으로 간다고 자꾸 떠드는데 네. 투쟁을 많이 한 순서대로 다 잘렸다는 겁니다. 없어요. 지금 새로 들어간 사람 치고 진짜 제대로 싸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민주당의 경우에 좀 눈에 띄는 공천자가 있었습니까? 없다니까요. 아,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뭐 김성회든 뭐 누구든. 아니 김성애는 그 제가 지금 경선에서 가서 이긴 거고 그 네네. 사람은 뭐 그리고 신인 정치인도 아니고 네. 누구 하나 예를 들면은 수박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수박을 뭐 서른을 드러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사람은 진짜 윤석열하고 진짜 들이받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왔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뭔가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주목하고 싶은 정치 신인 민주당이 없습니까? 없죠. 아, 없죠. 네. 없습니다. 그게 없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갈이 할 땐 그게 반드시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오히려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 20여 명 가까운 성남시청하고 이 성남 경기도 공무원들 네. 한마디로 찐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천되는 거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아, 그건 아직 열지 않아. 아직 다 뚜껑을 확정 안 열지 됐는데 않았고. 예, 지금 다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주목할 만한 정치 신이 보이지 네, 않았고. 근데 지금 동천된 사람 이것은- 중에서 지금 몇 명 있긴 있어요. 이제 경선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네네. 이제 경기도청하고 성남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결국 이번 공천은 음.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 날리고 투쟁하는 사람들 날리고 자기 진짜 이 찐명이라는 사람들을 넣은 거 말고는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 뭐 만약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친문 정당이었고 지금은 친명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음 대선을 준비하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요? 친명이라 그러려면은 네. 지금 이 야당은 검찰 독재 정권한테 무지하게 탄압을 받은 야당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 플러스 알파 그렇죠. 소영길부터 네, 네. 그럼 돈봉투, 친명이라 그러면은 뭐, 그 이재명과 함께 이거를 싸운 이 전투적 정치적 동지여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공천을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정진상 씨나 못 뭐 가는 김용 거고, 씨는 구금 중이니까요. 그 자기 그냥 누군지도 모를 중앙에서 누군지도 모를 자기 성남과 경기도에서 알았던 그냥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패거리죠. 그건, 네. 그건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정치 패거리죠. 그건. 그러니까 성남 또는 경기도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봐야 될 수영의- 관전 포인트. 수영의 공천을 받은 그 교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네. 누군지 몰라요 사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이다 그런다 그럼 문재인과 함께 정치적인 그 역경을 헤쳐나온 그런 동지 개념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 공천은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원래는 공천이 끝나면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이 큰 차원의 명분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각계로 퍼져가지고 계속 무소속 나가든지 또 안 그래도 지금 당이 밖에 많이 생겼어요. 네, 글로 들어가서 아마 민주당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총선까지 부담이 돼서 네.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죠. 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탈당은 안 한다고 하고요. 그분은 지금 탈당을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네, 임종석이 송동구를 키운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정원호 구청장이 키웠는데 네, 삼선이에요 이 사람이. 네, 다음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임종석이 깨고 나가면 이 두 명이 너무 큰 피해 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본인이 양보해야죠. 네, 양보하고 오히려 자기 친구인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노리려면은 네. 전현희를 당선시켜야지 자기가. 아,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딴 데 나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어차피 자기 동지들인 정원호하고 홍익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임종석 실장의 행보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배부른 좀 아쉬운. 나머지 진짜 억울한 사람 한두 명도 아닌데 네, 네. 왜 본인이 앞장서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공천이 드디어 뭐 시끌시끌해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총평을 해주시면 여전히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 그거 제 의견이 무서워가지고 네, 원래 계획된 검사 공천을 못 하고 현역을 다 살려가지고 경선을 붙였다가 경선에서 검사가 현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대부분 지금 현역이 다 이겨버려서 영남에서 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공천. 예.
그냥 이대로 가는 공천.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변한 게 없는 이런 공천. 공천도 정말 새로운 공천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공천입니다. 이거. 네, 집권 여당이 예. 말기도 아닌 임기 초에 총선하는데 이렇게 변화 없는 공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색깔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준비를 했죠. 했으나 네. 불발이네요. 준비를 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 제기해가지고 협박을 엄청 했겠죠, 현역들이. 네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겁먹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총선 때 폭발력은 제로고 네. 그냥 있는 보수표만 챙겨갈 거고 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에 이제 심각할 겁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김기현도 되고 뭐 권성동, 다 이철규는 됐어요. 가깝다 하더라도 또 되고. 다 됐고 아니 그럼 장재원은 왜 안 되냐고? 장재원 자기 똘마니 하나 쳐버렸고 네. 자기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에 머슴 하나 쳐버렸고 네. 박민식은 이제 다시 부산 간다 그러고 그래서 영등포를 안 한다고. 영등포도 이제 어렵다고 안 하고 부산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상복귀가 다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이걸 어디 가서 공천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장재원 의원은 지금 뭐 골탕 먹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자기 집안에 머슴을 안 쳤다니까. 아니 머슴은 뭐 좀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지역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집안 사람 안 쳐버렸어. 네,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별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중성동 같은 경우에도 임종석 의원의 지역구를 홍익표 의원이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별개 아닙니까? 별개 자기 정치. 다만 이제 장재원은 이제 부산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네. 예, 어차피 던지고 부산시장 나가면 되니까 네. 뭐 손해 본 거 별로 없죠. 아 그렇습니다. 이번 구매에 손해 본 건 네.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인 상황이 국민의힘. 지금 딱 하나 내가 보니까 현역이 날아간 게 네. 김용판. 초선이었죠. 경찰관 출신이요. 네. 제가 사실 김용판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둘 다 윤석열 수사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니까 네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딴 사람 몰라도 김용판은 죽일 거다.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왜 이러시냐. 자기 선거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입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경선 붙일 때 이건 안 되겠다. 이 권영진을 이제 전 대구시장 붙여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용판은 죽이려고 공작을 한 거죠. 권영진 전 대구시장만 하더라도 대구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센 사람을 붙였고 네. 아마 다 투입됐겠죠 그 지역구는. 네. 그러니까 김용판만큼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은 1. 김용판.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역구 재배치를 했잖아요. 네. 지역구 재배치를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저 PK 쪽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현역이 없잖아요. 수도권에 지금 네. 민당은 수도권에는 마구잡이로 꽂았어요 친윤을.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 준비하고 있던 이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계속 데모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네. 이슈가 덜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경쟁력이 좀 약화된 거죠. 네. 전체 총선 경쟁력도 약화라고. 약화됐죠. 뭐냐면 뭐 네. 시끌벅적하더라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도 없고 수도권에서 그냥 그 검사나 그냥 청와대 행정관 딸이 꽂아버렸기 때문에 네. 현역 당협위원장보다 경쟁력이 없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수도권 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보다 보강이 돼야 되는데 어. 전력 약화가 돼서 사실 민주당이 사고만 안 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를 민주당이 더 큰 사고가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네. 하여튼 양당이 사고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또 총선 국면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데 저는 이제 현재는 민주당 사고는 수습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네. 더 바닥으로 칠 거고 네. 이쪽은 이제 원래 이 보수는 수습은 잘해요. 이 전체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공천 부분은 대충 수습이 될 텐데 전력이 한 20% 약화된 상태에서 가는데 오히려 지금 이쪽은 지금 제일 큰 폭탄은 의사들 폭탄이 지금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의사가 이게 전국 조직 아닙니까? 전국 조직. 그렇죠. 그 전국 네. 조직을 다 헤집어 놓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이 심각한 공천만큼 폭탄이 터질 겁니다. 4월 총선 앞두고. 그러나 뭐 대타협으로 갈 거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관측도 되게 많잖아요. 그 관측을 민주당에서 관측하고 있는데 그거 네. 저는 누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네. 완전 잘못된 거지.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실은 지금
잘 걸렸다 의사들 그래가지고 국민의 70%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얘들 감옥 집어넣고 이거 쓸어버리면서 총선 치겠다는 거고 아, 예전에 화물연대 깨듯이 의사들을 깨면 그때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자기들 볼 때는 그때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국민들이 열광한다. 네. 왜냐면 병원에 조금씩 불만들은 네. 다 있을 테니까. 네. 아. 그 의사들 근데 그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임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70% 이상이 나오니까 네. 된다고 확실하고 가고 있고 의사들은 이게 처음부터 500명 얘기했으면 2, 300명 타협이 되는데 네. 2,000명을 질러놔 버려가지고 타협해봐야 1,000명이다. 그럼 안 하겠다. 그냥 의사가요 지금 이 상황을 의사협회가 뭐 파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협회들은 대부분 개인 병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병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네. 이 전공의들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네. 공부 안 하겠다. 네. 나 이제 그냥 쉬다가 나 개업일 할게. 그러니까 무슨 전공의 해봐야 아무 의미 없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수습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눈에 띄는 공천자 한번 꼽아 보신다면, 요것도 뭐 별로 없죠. 아, 그럼 주목하고 싶은 정치 신인 장해찬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물갈이를 통해서 이 윤석열의 직계 세력들이 막 밀고 들어오려 그랬는데 이게 네. 못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좋은 지역구에 못 예, 갔죠. 별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아.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지금 아직 이제 결판이 안 난 게 하나 여기 하나 이제 있는 게 네, 유영아 문제가 지금 폭탄이 잠겨 있죠. 네, 유영아하고 홍석준을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예. 그 명실상부죠. 예. 자타가 공인하는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윤석열 씨가 현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유경수 여사의 이 본가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데 어저께 그러니까요. 박근혜도 안 갔어요. 네. 아, 이 유영아 자르려 그러는 거 아닌가? 저까지 하는 거 보니까. 거꾸로 네, 우리가 저 부모님한테 잘한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 네.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한테 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러 갔어요. 네. 그 유영아는 이제 자기 공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공천이 안 되니까 지금 초조한데 윤석열 스타일 보니까 인사는 잘하는데 실질을 안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인사만 하다 가고 안 줄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씨가 유영아 하나 공천 주려고 너무 이 저자세로 이제 기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올인을 했잖아요. 예, 근데 네. 그것조차 안 해준다? 이 스타일로 볼 때는 폭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요거 좀 폭탄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박근혜 씨는 나와서 또 나도 속았고, 네, 뭐 국민도 속았다. 속았다. 네, 그럴 네. 수도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한 게 있죠.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근데 것 같네요. 대구에서요, 그 홍석준이 뭐 잘하는 게 아닌데, 네. 대구 시민사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 유명화 하지 말라고 난리예요. 아, 왜냐하면 마치 이게 대구라는 도시가 그래도 보수의 정치 1번지인데, 네. 유영아는 박근혜 시다발이란 말고는 대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수원 사람인가 그렇죠. 네. 대구에서 태어났다는데, 네. 태어난 다음에 부산에서 자라다가 밀로 군풍가 넘어와가지고 네네. 대구에서 아무 활동하는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군포에서 3번 떨어졌고 네. 군포에서 안 되니까 송파로 넘어왔다가 송파에서 그때 김무성이 도장 들고 도망가면서 끝나버려서 네.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4번 실패한 정치입니다. 그 대구로 쭈레쭈레 따라갔다가 지난 재보선 때 떨어졌죠. 대구시장 경선 떨어졌죠. 그냥 무조건 떨어진 사람을 대구에 전략공천을 붙여준다? 경선하면 무조건 지니까 오석준한테. 이게 지금 대구 그 지역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존심 상하는 마치 일이다. 예전에 그 신안무한 때 이게 2008년도가 노무현 정권 때를 기억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둘째 아들을 전략으로 찍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홍업 씨요. 난리가 네. 신안에 있는 시민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우리가 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냐 가지고 그때 아슬아슬하게 1% 차로 아마 이 여사가 해집고 다녀가지고 네. 1% 차로 간식이었거든요. 근데 무한시간도 그런데 대구의 그 어쨌든 대도시에서 그리고 거긴 DJ 아들이라도 됐지만 내 똘마니 뽑아 이거는 안 돼요. 안 지금. 먹힌다. 예, 이게 안 먹혀요 이게. 그러면서 궁금한 게 국회의원은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유영아 이렇게 씨는 지금 뭐 거의 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못 돼봐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를 거고 그 사람은. 아니 그런데도 계속 도전하는 건 뭔가 좋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공천 못 받았다고 반발하고 이 당 저 당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건 다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인데 그렇게 욕심내는 까닭은 뭔가요? 문득 근데 궁금해져요. 저는 뭐 가끔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딱 던지고 목포 가서
자기라고는 손혜원 씨하고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너무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네. 본인이 그냥 그 본인의말로 마포에다가 정청래에서 넘겨주고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사실 제대로 일하려면 굉장히 경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경무도 회의가 어. 너무 늘어지는 회의에 본회의든 상임위 회의든 이게 인생의 낭비가 하루 종일 회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게. 네네. 이거 사람 머리 아마 돌대가리 될걸요, 그거? 그거? 우리가 일반 기업에도 회의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요즘에 그래서 실리콘밸리 이런 데 회의 없어버리잖아요. 이제 네네. 아예 PT도 만들지 마라. 전자보고해라 그러는데 네. 이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거 그리고 남들의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 있어야 되잖아요. 와 그리고 이제 뭐 네. 사실은 뭐 자기가 아는 분야도 모르는 분야가 또 천지잖아요. 그렇죠. 멍하니 있어야 돼서 아는 분야도 어려울 거예요. 아는 얘기를 자꾸만 듣는 거는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이번에 지금 소영길 신당에 이제 자원봉사를 돕는데 네. 이 상황 따라서 비례를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 제가 가장 겁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 회의 안 하거든요. 네. 다 전자로 하는데 이거 멍하니 회의를 하고 있다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딴짓하면 또 다 찍혀가지고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회 정봉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갔잖아요. 1년 동안에. 네. 그럼 바로 때 걸려가지고 이제 딱 나오고 출석률 0% 나오고 잔다? 그래서 문재인 씨 전화가 여러 번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직업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의 이슈가 하여튼 윤석열 심판이냐, 뭐 또 뭐 이재명 뭐 심판, 하여튼 뭐냐, 또는 운동권 청산이냐, 뭐가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선거 이슈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경제 문제가 네, 이번에 경제가 좀 나쁜 거죠. 아니 지금. 경제가 지금 윤석열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네. 현금만 지금 거의 1,000조를 푼다고 떠들고 다녔고 아, 1억 3천만 평의 그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겠다. 네, 군사보호 구역을. 네. 이거 완전히 그 수도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경제와 관계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고 다니는 거. 한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경제를 살리려면은 이 사람은 이걸 심판하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무조건 이 윤석열 심판 구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못 가면 나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근데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다가 좀 줄어든 아니, 셈인가요? 이게 원래 윤석열 심판이다 그러면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그 조국 교사견대로 하객진이 쫙 펴져가지고 네. 국민의 70%의 성원을 받아가지고 쫙 몰았어야 되는데 뭐 병립형 설칠 때부터 여기서부터 꼬이면서 내부에 그냥 이재명 이 공천 방식 이상하게 가면서 지금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하나의 좀 변화가 생긴 거는 조국 신당이 17%까지 떴어요. 가장 많이 나올 때. 원래 그게- 조국 신당이 가상으로도 10%가 나왔기 때문에 네. 10% 나온다 봤는데 현재 어쨌든 최고로 뜬 게 17%까지 떴고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이제 소나무당 소영길 신당이 다음 주에 이제 창당을 하는데 아, 그게 소나무당입니다. 소나무당으로 이제 네. 소년 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소나무가 민주당의 상징이어서 네네. 그리고 송영길의 소도 지금 맞춰버렸고 아, 이제 조국 신당은 주로 이제 범전국적으로 비례를 가는 거고 네. 송영길 신당은 주로 아마 호남 지역구로 밀고 갈 텐데 네. 여기는 둘 다 어쨌든 캐치프레이가 윤석열 조기 퇴진을 내걸고 있어요. 이 두 개 정당은. 조국, 송영길. 네,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빌빌거리다가 최근에 좀 리더십을 회복해서 아, 윤석열 퇴진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네. 진보당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립을 예, 하는 연립 거죠? 들어오고 네. 녹색정의당 쪽에 이제 민노총 등 장외 이 강경 좌파 세력들이 녹색정의당을 다시 밀고 있어서 좀 살아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녹색정의당, 소나무당, 조국신당으로 민주당이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짜서 퇴진 대우를 만들 수 있겠다 마지막 기회는. 그래서 일단 총선에서 야 윤석열 퇴진하고 나가야지 유권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조국 신당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총선 끝난 다음에도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수사일 뿐인가요? 아니 합당은 할 필요 없죠. 아, 합당할 네. 필요 없고 바깥에서 계속 특검 법안 발의하고 그러면 세 당, 네 당, 정의당, 뭐 민주당, 송대표당이 뭐 몇 마디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연합작전을 써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충분히. 아, 여럿이 한꺼번에 떠들면 네, 훨씬 낫죠. 스피커가 커진다. 이미 제가 볼 때 200석은 이제 무너졌는데 네. 200석이 안 되더라도 한 국민의힘이 150석이다.
한 4개 다 합쳐가지고 150석이나 뭐 돼도 쪽수는 비슷해도 이게 이 단위가 이제 이게 많으면은 네. 스피커는 더 좋죠. 어. 더 여러 곳에 들려주니까. 네네. 민주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당도 저 당도 반대한다. 근데 같은 뿌리여도 그게 스피커가 일단 커지는- 언론이 보도할 때 네. 민주당하고 세계 정당이 따라 나와.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조국신당하고 소영기 소나무당이 20석씩 하는 게 나아요. 어이구, 네. 20석이 제일 일단 조국신당은 목표 가능하다는 20석을 했고 네, 네. 소영기 신당은 호남에서 한 10몇 개만 해주면은 네. 지금 사실은 지금 호남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네. 호남의 여론이 가장 강했단 말,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이거 네. 뭐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요걸 송영기 신당이 잘 설명하면은 이 호남에서 꽤 성과를 얻으면 이게 민주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원내교섭단체가 2개가 되면 더 좋죠 오히려. 네. 나중에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의원 꺼주기를 하더라도 어, 2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 다닌 게 투쟁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는 민주당이 더 추락하는 게 낫다고 보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네. 조국신당하고 송영기 당이 더 왜냐면 조국신당 어차피 비례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거를 뺏어가다가 국힘당한테 어부지리할 건 없어요 저기는. 그렇죠. 그리고 네. 소영길 신당도 호남만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뺏길 건 없어요. 아, 그럼 차라리 이 당들이 20석 가져가는 게 낫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뭐 수도권에서 승부를 좀 내고 이런 구도가 다시 만약에 그런 구도가 돼가지고 유선호 퇴진 구도가 되면요. 네. 민주당 수도권 선거도 살아나요. 하여튼 뭐 반전 포인트는 있네요. 예, 지금도 근데 그거죠. 계속 예, 있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나 또 민생이 선거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도 변 대표님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이요. 정권의 네, 심판과 진퇴와 퇴진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걸 빼고 민생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네. 아마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연결된 문제다라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뭐 운동권 심판, 뭐 이재명 심판, 소위 깐죽 여기서 맴돌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변화. 근데 나는 운동권 심판 얘기를 하면서 함은경 씨를 내세우면서요. 그게 다 네. 무색해져 버린 게 제일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제가 지금 이 출마자 중에서 아마 네. 학생회장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걸요. 그분이 뭐 더 잘하시겠지만.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분이. 삼민투 위원장 했었죠. 뭐 임종석이랑 뭐 게임이 됩니까? 그 사람하고? 네. 진짜 찌는 돈권을 내보내가지고 뭘 운동권 심판입니까? 그러면 운동권 내에서의 그 계급투쟁이나 권력투쟁이지 그게 뭐 운동권 심판입니까? 근데 함은경 씨는 군산에 내려와서 횟집을 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마포에 올라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종의 낙하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네. 저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천진데 왜 찐 운동권을 내세워서 운동권 심판이냐? 네. 운동권 심판하겠다 함은경 찍지 말자 지금 다 해요 지금 보수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운동권을 욕하기에 적절한 캐릭터다 이런. 저는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럼 운동권 내에서 분파 투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렇죠. NL하고 PD가 싸우는 게 운동권 심판입니까? 그게? 네. 그 정도밖에 안. 근데 함은경 씨는 지금 운동권이었던 걸 후회하든지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아니 그것도 입장. 아닌 것 같던데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쪽으로 전향했던 사람들 하태경부터 해가지고요. 네. 운동권 자기 때 그거를 반성하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반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해야 지금도 정당한 거잖아요. 다 잘났다 그래요. 그렇죠. 과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그때는 것 잘났고 같은데. 지금 잘났다 그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저는 그 사람들 싸움은 운동권끼리 싸움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그거는. 네. 그리고 보수는 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걸. 함은경 씨는 아마 저 정청래하고 싸우기 전에 네. 보수로부터 심판받을 거예요 지금. 하태경 의원은 내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 그렇군요. 네. 하도 지역구 공개 다녀가지고 네. 원래는 이분이 원래 다시 중성동으로 간다. 거기서 이영 전 장관하고 붙는다. 뭐 몇 사람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부산 상황이 뭐 자기 예측대로 안 돼가지고 네. 아마 서울에 어디 떠돌다가 하나 뭐 정착하겠죠. 뭐. 또 하나 유호정 음. 전 정의당 의원.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데 네, 개혁신당으로 갔는데 이분이 분당에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서 공약이 분당시를 만들겠다인데 그럼 유호정으로 대표됐던 게 진보성, 패미 이런 거는 다 날라간 거. 없어졌죠. 날라간 경력 세탁하려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젊은 친구가 저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뭐 누가 저 사람을 지지해서 표를 찍겠어요? 아마 개혁신당 쪽도
제가 김영남 의원하고 이제 같이 토론하는데 네네. 류호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류호정 얘기 꺼내면은 자기 당을 음해한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국회 나왔을 때 좀 발랄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주목도 받았는데 역시 정치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게 과정이군요. 이 사람이 그 옷을 아마 원피스를 입고 와가지고 네네. 그또 타투, 타투를 네, 타투 보여주고 그게 타투 이제 합법화. 이 문화 이론에서 이제 네. 명확히 있는 건데 대중에게 정말 이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면은 복장이 평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메시 자체가 막 거칠고 전위적인데 옷까지 전해버리면은 아예 안 듣는다. 비호감으로 네. 찍힌다. 네. 그래서 더 살벌하고 더 전위적 메시지 던질수록 더 정장을 하고 네. 옷이 평범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문화의 이 기본이거든요. 네, 네, 네. 그 애초에 그게 어겼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의 원피스만 기억나지 뭘 네. 던졌는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아, 메시지 던졌는지를. 네. 어떤 정치인인지가 패션으로만 이거는 기억난다. 저는 그 젊은 정치인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네. 정말 사회적으로 흔들만한 메시지 던지려면요. 네. 복장에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메시지가 눈에 띄지. 복장부터 막 눈에 띄면요.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이 처음 국회 등원할 때 백바지가 네.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네. 그것도. 그건 처음 등원할 때는 정장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복장으로 뭐 이야기하든지 뭐 하여튼 그랬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갖춰 입는다 했을 때 옷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갖춰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무슨 파티를 갔다 이거예요. 남들이 입는 정도의 그 고급 옷 입으면 눈에 안 띄지. 반바지 반바지 입는 거나 아니면 뭐 싸구려 입고 가면 눈에 네, 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눈에 안 띄게 해서 입는 거거든요. 아, 사실은. 네. 옷은 눈에 안 그건 이제 띄게 기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훈련받는 거예요. 너 노숙자 들어갈 때 노숙자하고 똑같이 입으러 가고 네, 네. 국회 들어갈 땐 정치하고 똑같이 입고 그래서 기자들이 눈에 안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제가 군복 입고 다녔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 네, 왜냐면 왜요? 옷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 네. 군복이 그게 제일 편해서 그래서 네. 지금 사진도 여러 장 있는데 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격한 메시지 던지는데 옷까지 군복 입고 다니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옷을 이제 자원봉사 코디에 같이 이제 옷을 신경 쓰게 된 게 잘 입고 다니려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려고. 네, 네. 그러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계시는군요. 지금도요. 네, 영화 시사회에 군복. 제가 군복 입고 나간 게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공식 사진에. 아니, 그걸 부끄러워하시는 거군요. 부끄럽 때문에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네. 내 메시지가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던져도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 아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잘못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뭐 운동권이어도 뭐 그때 운동을 뭐 어떤 면에서 부족했다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함은경이든 또는 하태경이든 간에 그런 뭐 반성 자체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좋습니다. 과거 군복 입은 걸 반성하는 변희재 대표님. 유경수 씨 생가를 방문한 건 뭐 100% 순도의 선거 운동이죠. 선거 운동인데 유영아 공천이 앞두고 있어서 해석이 네. 분분한데 뭐 저는 아웃시키려는 쪽으로 좀 찍고 있어요. 네. 굳이 유영아를 그러니까 경선을 붙인다는 얘기는 아웃시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단수 공천을 줘야 되거든요. 주려면. 네. 그럼 홍석주랑 현역 의원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가 안 받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유경수 여사 인사를 하는 쇼를 하면서 경선을 붙여버리지 않을까. 지역사회가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밀어붙일 수는 있잖아요. 그럼 뭐 니들이 유영아 안 찍고 누구 찍겠어? 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홍석주는 무조건 무소속 출마 들어가겠죠. 예. 아, 그러면 엎어질 수도 엎어질 수 있습니까? 있죠. 예. 네. 아니 엎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신당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됐어요. 네. 광주에서.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라고 대구 시민들도 광주 시민처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네. 예를 들면 유영아를 공천을 준 다음에 네. 지가 지면 도리 없지 않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네. 그렇게까지 박근혜한테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아마 그 고민을 하겠죠. 아, 네네네. 내가 잡아놓은 그리고 주판 날도 챙기겠네요. 네,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전체 정도가 선거에. 자꾸 그렇게 가면은 제가 안 그래도 아니 네가 범죄자라고 잡아놓은 사람한테 왜 기어다니냐 그러는데 네. 여기까지 가면은 얘 수사 똑바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버리면 네네. 적당히 리스트 있어만 끝내려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우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 상당히 올인하는 거죠. 오래 하는 거죠. 독일도 안 가고 네. 뭐
올인하는 그러니까 까닭은 자신의 진퇴가 걸려 있어서 걸렸다고 그런가요? 보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무 라인들을 전부 다 MB계들이 잡고 있는데 네. 정무석 한호섭이 주도하면서 네. 한마디로 정무 라인들이 이 친윤 세력을 꺾었다. 음. 이 협박을 하면서 네. 지금 잘못하면 특검 터지고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다는 거죠. 이제. 일단 여사님부터 감옥 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김건희도 막고 있는 거고 독일 스캔들도 네. 깨버린 거고 네. 그 검사공천도 막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총선 날까지는 화면에 이제 안 잡힙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가 안 나타나서 총선에서 이겼다 나오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김건희 끝나니까 아마 한두 번 나올 겁니다. 아마. 아, 네. 그걸 고민하고 있겠네요. 알리바이 만들어야죠. 어떤 장면, 이를테면 만약에 뭐 김건희- 사회복지 쪽에 뭐 이런 제가 볼 땐 뭐 네. 소록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가 없어지니까 정권이 성공하네? 이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은.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아, 그건 김건희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안 수 되죠, 안 없기 되죠. 때문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야, 그렇군요. 자, 하여튼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총선이요. 뭐 시간이 갈수록 지나니까 한 달여의 총선 운동 기간 동안 특별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네. 야권은 이제 이 두 개, 세 개 정당으로 분리된 게 이 네트워크식으로라도 연결이 돼서 네, 연대 투쟁을 어떻게 윤석열 벌이냐. 터진 메시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고 네. 하고 이쪽은 의사들의 이제 몇 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의사들이 정말 이제 뭐 목숨 걸고 싸움을 할 텐데 네. 그 의사들의 병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수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렇죠. 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 보수의 여론 전파소인데 이걸 너무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됐을 때 보수 쪽에서의 이 반발감 정서적으로 요 리스크 관리가 좀 나와 있는 거고. 이번 총선은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좀 올라갈까요? 아니면 뭐 비슷할까요? 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쟁점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거죠. 윤석열 쪽은 좀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이쪽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러 가서 보수 쪽은 많이 떨어질 거고 네. 민주당은 지금 거의 폭락하는 상황인데 투표율이 반개 정당들이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 하는 거죠. 이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 대표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구독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